무인 매장 업종별 차이 총정리 고르기 전에 던져야 할 4가지 질문. 지난 편에서 김민수 씨는 계약서 대신 공부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민수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네 무인 매장을 전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 민수 씨는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합니다. 한 카드사가 무인 점포 업종별 매출을 3년 전과 비교한 성적표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어떤 업종은 매출이 10% 늘었고 어떤 업종은 33%나 빠졌습니다. 같은 무인 매장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오늘은 민수 씨의 주말 투어를 따라가며 업종별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민수 씨의 첫 목적지는 집 앞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소방청 조사에서 세탁소와 나란히 비중이 가장 큰 업종답게 한 동네에도 몇 개씩 보입니다. 냉동고와 키오스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들어오기 쉬우니 가게가 골목마다 생기고 가격 경쟁이 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익이 제조사로 쏠리고 점주 수익성은 나빠진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실제 카드 매출 자료에서도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3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무인 밀키트 가게는 같은 기간 33%나 빠졌고요. 민수 씨는 노트에 첫 문장을 적습니다. 시작이 쉽다는 건 남들에게도 쉽다는 뜻이다. 두 번째 가게, 셀프 빨래방. 다음 목적지는 셀프 빨래방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민수 씨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사실상 재고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빨래는 유행을 타지 않는 생활 필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인 세탁소는 카드 매출이 3년 전보다 10% 늘어 비교 업종 중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업소용 세탁 장비는 무인 업종 가운데 투자비가 큰 편이고 고장나면 그 시간만큼 매출이 멈춥니다. 민수 씨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재고 걱정이 없으면 기계 걱정이 생긴다. 세 번째 가게, 무인 스터디 카페. 세 번째로 민수 씨는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여기는 파는 게 물건도 기계의 시간도 아닙니다. 조용한 공간,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상품입니다. 안 팔린 좌석의 시간은 저장할 수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용함이 상품이다 보니 소음 민원 한 건이 장사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카드 매출은 3년 전보다 3% 늘어 현상 유지에 가까웠습니다. 민수 씨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파는 장사도 있다. 네 번째 가게, 셀프 사진관. 네 번째는 요 몇 년 사이 번화가마다 생긴 셀프 사진관입니다.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던 대표적인 유행 업종이죠.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포화됐고 초반에 뜨거운 관심도 줄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번쯤 가보는 곳과 단골이 되는 곳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행 업종은 기계와 콘텐츠를 계속 새로 바꿔줘야 해서 추가 투자도 이어집니다. 민수 씨는 네 번째 문장을 적습니다. 유행을 타는 업종은 타이밍이 절반이다. 마지막 가게, 하이브리드 편의점. 해가 진 뒤 민수 씨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릅니다. 낮에는 직원이 있고 밤에만 무인으로 바뀌는 하이브리드 매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인으로 바뀐 심야 시간에는 담배와 술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성인 인증을 대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못 판다는 건 결코 작은 제약이 아닙니다. 업계 1위 편의점 브랜드가 2022년에 밝힌 숫자를 봐도 하이브리드 점포가 646개일 때 완전 무인은 77개에 그쳤습니다. 프로들조차 완전 무인이 아니라 절충안을 고른 겁니다. 민수 씨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상에는 무인으로 팔 수 없는 물건도 있다. 투어를 마친 민수 씨의 4가지 질문.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노트를 정리하다가 깨닫습니다. 업종을 고르는 기준은 결국 4가지 질문이라는 걸요. 첫째, 파는 게 상하는 물건인가? 둘째, 기계값이 얼마나 비싼가? 셋째, 유행을 타는 업종인가? 넷째, 그 물건은 무인으로 팔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면 같은 무인 매장이라도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게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인 매장은
업종에 따라 매출 흐름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재고형, 장비형, 공간형, 유행형은 노동과 리스크의 종류가 다릅니다. 업종을 고르기 전에 4가지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에게는 아직 가장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드는데? 소자본이라는 무인 매장, 정말 3천만 원이면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창업 비용의 구조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 중인 업종은 4가지 질문 중 어디에 걸리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업종별 심화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후 추가나 구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